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올린 저출산 영상도 그렇고 뭐 다른데 영상이라든가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좀 소수설이긴 합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저출산은 나쁘게 볼 게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축복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물론 그 과정을 지나는 중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이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정상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좋은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고 하면 주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는 너무 적다.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냐 못 구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때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도 잘 가느냐 편안하게 가느냐 만약에 안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생을 마칠 때까지도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취업할 때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거를 마련할 때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소득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땅덩어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은 이런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거는 학자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가 하면 지금 결혼한 분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가정이 학창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 20대 넘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답니다. 반면 불행하고 빡세고 가일이 치열했던 삶을 살아오면 우리 자식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게 특히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경쟁이 치열한 나라들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잘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아무래도 출산이 늘어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청년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취업 빙하기가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이게 부각이 많이 안 되었는데 저도 언제부터 봐야 되는지 자료를 찾아보려 해도 우리나라가 좀 자료가 부족해요. 물론 제가 몇 시간 동안 찾다가 못 찾았는데 물론 이후에 또 찾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취업 빙하기는요. 지금 이미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 힘든 게 10년 이상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의 기사들을 보더라도 청년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질이 나빠집니다. 양도 줄고 질도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풀타임 청년층 취업자는 12만 명이 급감을 했습니다. 일자리의 질까지도 무너지는 거죠. 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죠. 한 20년 정도 먼저 겪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고인난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 면접 보지 말라면서 입도 선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꼭 우리 회사로 오라면서. 그래서 한번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일본도 물론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여기 언젠가요? 이게 유효 구인 배율인데요. 이 보시는 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인이 이제 분모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이 분자로 보가지고 즉 이게 1배일 때 구인 구직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일자리가 많다. 그러니까 1인당 구직자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46이면 1인당 1.46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요때 이제 고도 성장할 때
요때도 약간 그래도 유효 구인 비율로 보면 1 이하였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서 그랬는지 뭐 일본을 요때 뭐 취업 빙하기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본이 취업 빙하기로 칭하는 데가 이제 1996년 이후 졸업세대. 그러니까 나이대로 본다면 1975년생부터 84년생.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로 보면 96년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취업 빙하기 세대인 거죠. 요렇게. 거의 10년 정도 취업 빙하기 세대인 건데 2000년 중반 때까지 이때 보면은 뭐 0.61 제일 낮을 때는 0.46 그러니까 계속 1 밑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92년도에 버블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90년대 말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경제가 힘들었죠. 힘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아베노믹스인데 한 2015년도 지나서부터 일본은 일자리가 뭡니까?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약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거 저 자료를 보니까 1.28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거죠. 사람에 대비해서. 지금 일본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 관련되어서 장기간 그래프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보도한 적이 없고 물론 이거 그래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려면 제가 이거 일일이 노가다 작업하면 가능하긴 한데 사실 뭐 그것까지 제가 에너지 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4월 달 구직은 37만 7천 건, 고인은 22만 9천 건입니다. 그래서 유효 배율로 따지면 0.60이에요. 0.60.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서 후생 노동성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 요 두 개 자료를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한국은 보세요. 한국이 요 제일 앞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0.8 정도는 넘었지만 요 중간이 0.6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이 이후에도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선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요 근처에서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는 계속 못 넘고 있었던 거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은 한 2014, 15 여기서부터는 이제 1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 맞죠? 여기가 1이니까 아까 제가 2014년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 15. 이렇게 이제 일본은 2018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9. 그리고 이게 한 2019년도, 18년도 1.63까지 올라갔고 물론 잠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단은 1.0 이상을 유지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취업 비하기 시대를 지나고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결국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인난이 저는 해결된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저출산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자체는 1995년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전체 인구 대비해서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92년에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 15세에서 64세 여기에 비율이 일본이 가장 높았었던 시점이 69.78이었습니다. 78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를 또 적게 낳죠. 아무래도 여기서 빠지는 게 뭡니까? 0에서 15세가 빠지는 거고 65세 이상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줄고 여기가 지금 앞에는 줄고 고령화는 늘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60.06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5, 4. 자, 일본이 2014년도 정도쯤에 이게, 물론 이 조건은 그겁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민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래버리면 당연히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죽을 쓴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죽을 쓰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좀 앞당기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는 가정하러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가능 인구로 봤을 때 지금 한 62 정도쯤에서 62 정도쯤에서 1.0 정도 나온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요소도 봐야 됩니다만은 저는 일단 요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노인은 많고 일할 사람 부족해지고, 그게 62 정도에서 일본은 1.0이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2019년도 조금 지난 거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통계청에서 예상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에 대한 전망이에요. 2019년도 예상했을 때 그때 당시 얼마입니까? 72.7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로 감안하게 되면 아직 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현재 2023년 정도인데 지금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처럼 만약에 92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언제 수준까지 가야 그 정도가 도달하게 되냐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청에서 예상하는 거라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빠르게 도착할 건데, 일단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략 62 정도면 뭐 2033년, 2034년쯤 되면 아마 일할 사람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2040년 넘어가면 더더욱 빠른 속도로 뭐 생산 가능 인구가 45년 같은 경우는 53%, 그리고 2055년도에는 50% 뭐 이렇게 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죠. 물론 이 일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메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민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전체 인구 대비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일본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늘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2019년도에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을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자국민들 청년들 일자리를 먼저 보장해주고 제한적으로 일부만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일하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일단 이 구성비로만 본다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청년들 일자리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전체적으로 수축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야기했었던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 저성장으로는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아마 10년 정도 동안은 계속 취업 빙하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취업 빙하기인 게 이게 2014년도부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1점 밑에서 돈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이야기처럼 저출산 이 문제가 뭐 지나가는 와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겠지만, 또 젊은 청년들이 10년 정도 뒤에,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뒤면 몇 살쯤 되나요? 한 2000년생 이후. 2000년생 이후는 인구가 또 적거든요. 90년대생들은 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2000년생 이후로는 조금 취업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